얼마 전 2019년의 마지막이 지나고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축구계에서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저희들에게 국뽕을 선사해 주었던 U20 월드컵 결승 진출이나 저희들을 화나게 했던 호날두 노쇼 사건도 전부 작년에 일어났던 일들이었죠. 그래서 한 해가 마무리된 지금 2019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축구 이슈 탑5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슈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은 이슈들로 선정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에) 일어난 이슈 중 첫 번째로 알아볼 이슈는 손흥민 선수에 관한 이슈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있어서 2019년은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해인데요. 그 많은 일들 중 첫 번째로 뽑은 손흥민 선수의 이슈는 발롱도르 22위에 선정된 것입니다. 18-19 시즌 후반기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진출하며 엄청난 기량을 선보인 손흥민 선수는 이후 19-20 시즌 전반기에도 토트넘의 에이스 역할을 해왔었죠. 그런 활약 덕에 손흥민 선수는 한국인 최초 발롱도르 30인 후보에 선정되는 활약을 보이게 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득표에도 성공하며 발롱도르 순위 22위라는 쾌거를 달성하게 되죠. 다음으로 알아볼 손흥민 선수의 이슈는 프리미어 리그 18라운드 번리전 70m 단독 드리블 골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경기에서 정말 역사에 남을 원더골을 넣게 되는데요. 토트넘의 페널티 라인 인근에서부터 드리블을 시작해 상대팀 페널티 라인까지 무려 73m의 거리를 질주하며 원더골을 기록한 것이었죠. 이 말도 안 되는 거리를 질주할 때 번리 선수들을 무려 8명을 제치고 골을 넣어 무리뉴 감독에게도 손나우드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엄청난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골을 기록할 때의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세운 기록도 역대급이었는데요. 개인 단독 드리블 최장거리 EPL 신기록이며 8명 돌파 드리블 또한 EPL 최초로 기록했죠. 다음으로 알아볼 손흥민 선수의 이슈는 3번의 다이렉트 퇴장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2019년 EPL에서만 무려 3장의 레드카드를 받게 되는데요. 18-19 시즌이 거의 끝나갈 무렵 리그 37라운드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그는 레르마의 더티플레이에 화를 감추지 못하고 끝내 그를 밀치고 맙니다. 결국 주심은 곧바로 레드카드를 들며 손흥민 선수는 퇴장을 당했고 퇴장 징계로 인해 19-20 시즌 2라운드까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죠. 이후 19-20 시즌 리그 11라운드 에버튼 원정에서는 안드레 고메스에게 태클을 가해 주심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태클은 레드카드를 받을 정도의 태클이 아니었기 때문에 토트넘의 항소 끝에 3경기 출전 정지라는 징계는 철회되게 되죠. 이후 첼시와의 18라운드 홈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리디거를 발로 가격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결국 주심은 비디오 판독 끝에 레드카드를 꺼내들었죠. 경기 후 3경기 출전 정지를 받은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허무하게 2019년 공식 경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1년에 3번 레드카드를 받은 손흥민 선수는 9시즌 만에 EPL에서 1년 3회 이상 퇴장을 당한 선수가 되었죠. 2020년이 되었지만 사우스햄튼전까지 출전하지 못하고 이후 경기부터 출전할 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와 활약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이슈는 메시의 발롱도르 수상입니다. 발롱도르는 한 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축구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축구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상하고 싶은 그런 상인데요. 2019년 발롱도르의 유력 후보는 메시와 반다이크였습니다. 반다이크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리버풀이 우승하는 데 있어 큰 기여를 함과 동시에 네덜란드 대표팀을 이끌고 네이션스 리그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활약을 선보였고 메시는 18-19 시즌 총 51골과 19도움을 기록해 리그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차지하며 챔스에서도 득점왕을 차지하는 활약을 보여주었죠. 이런 두 선수의 활약 속에 발롱도르 수상 이전 UEFA 올해의 선수상은 반다이크가, 피파 올해의 선수상은 메시가 수상하며 발롱도르 수상에 대한 축구팬들의 관심은 더욱 커져갔는데요. 게다가 반다이크가 발롱도르를 수상한다면 2006년 칸나바로 이후 최초로 발롱도르를 수상한 수비수가 되는 상황이었고 메시가 수상한다면 호날두를 제치고 발롱도르 최다 수상 단독 1위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발롱도르 수상에 대해 더욱 기대를 가지게 만들었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 메시가 통산 6번째 발롱도르를 수상해 이전 호날두와 함께 발롱도르 최다 수상 공동 1위에서 단독 1위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이슈는 U20 월드컵 결승 진출과 이강인 골든볼 수상입니다. U20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조별리그부터 험난한 길이 예상됐었는데요. 같은 조에 배정되었던 팀들이 대회 최다 우승팀인 아르헨티나와 유럽 예선 1위를 차지했던 포르투갈, 이런 팀들이었으니 대한민국 대표팀의 토너먼트 진출이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펼쳐진 1차전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도 패배를 하며 이대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것만 같았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은 아르헨티나와 남아공을 상대로 모두 승리를 차지하며 16강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올라간 16강에서 만난 일본과의 경기 후반전 오세훈의 헤딩골로 인해 1대0으로 일본을 제압하고 8강 진출을 이뤄내게 됩니다. 8강 세네갈전에서는 힘든 경기를 펼쳤는데 후반 추가 시간까지 치열하게 경기를 이어가며 3대3 동점으로 경기는 승부차기까지 흘러가게 되죠. 결국 승부차기까지 가서 한국이 승리하며 36년 만에 대회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4강 에콰도르전에서 전반전 38분 프리킥 상황 이강인이 센스있게 밀어준 공을 최준이 마무리하며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결승골을 끝으로 대한민국은 에콰도르를 1대0으로 제압하며 대한민국 남자 축구 최초로 피파 주간대회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죠. 이렇게 진출한 우크라이나와의 결승전에서 경기 초반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이강인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지만 이후 우크라이나에게 3실점을 허용하며 U20 월드컵은 준우승에서 그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준우승에 그쳤지만 2골 4도움을 기록한 이강인은 U20 월드컵 역사상 아시아 선수 두 번째이자 대한민국 선수 최초로 골든볼을 받는 영광을 안게 되는데요. 이는 U20 월드컵 역사상 두 번째로 어린 나이로 골든볼을 수상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U20 월드컵 역대 최연소 골든볼 수상자는 18세 8일로 리오넬 메시인데요. 만 18세의 나이로 골든볼을 수상한 사람은 메시 이래 14년 만이라고 하네요. 어린 선수들이 보여준 이 활약만큼 앞으로 더욱 성장해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이슈는 포체티노 감독의 경질입니다. 사실 포체티노의 경질 이전에도 포체티노 감독의 경질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접해왔었는데요. 이번 시즌 초반 너무나도 극심한 부진 때문이었죠. 이번 시즌 토트넘은 리그 12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3번밖에 승리를 따내지 못했고 결국 리그 순위 14위라는 충격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카라바오컵에서는 4부 리그 팀을 상대로 패배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여주었죠. 이런 부진 속에서 토트넘은 이번 시즌 동안 치른 총 17경기 중에서 단 5번의 승리밖에 따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진 속에서도 포체티노의 경질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그 이유가 이전까지 포체티노가 보여주었던 업적 때문이었죠. 그는 2014년 토트넘에 부임해 토트넘을 꾸준히 챔스에 나가는 팀으로 만들었고 결국 18-19 시즌 챔스 결승 진출이라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토트넘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챔스 결승에 진출한 것이었는데요. 이 결승 진출이 더욱 대단했던 이유가 토트넘은 이적 시장에서 단 한 명의 선수도 영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런 상황에서도 팀을 이끌고 결승 진출을 이뤄낸 감독을 경질했기 때문에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이런 토트넘은 포체티노 감독을 경질하고 조세 무리뉴를 감독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현재 무리뉴가 이끄는 토트넘이 이번 시즌 과연 챔스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이슈는 호날두 노쇼 사건입니다. 당시 유벤투스와 더 페스타가 계약을 체결하며 유벤투스와 팀 K리그 간의 경기가 잡히게 됩니다. 게다가 더 페스타는 유벤투스와 계약할 당시 호날두가 최소 45분은 출전한다 라는 내용의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계약을 한 더 페스타는 최소 45분 출전한다는 것을 광고에 사용했고 결국 국내에 있는 많은 호날두 팬들은 호날두를 보기 위해 비싼 티켓값을 지불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유벤투스와의 경기가 펼쳐지는 7월 27일 원래 일정은 오후 12시 45분에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로 비행기가 연착되면서 모든 스케줄이 꼬이게 되는데요. 경기 전에 호날두를 포함한 유벤투스 선수들과 사인회를 하기로 했는데 호날두는 경기 준비를 위한 컨디션 조절을 핑계로 사인회에 참석하지 않게 되죠. 대신 부폰, 데리우트 등 다른 선수들은 한국 팬들과 20분 정도 사인회를 함께 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호날두가 타이트한 일정 때문에 피곤해서 경기를 위해 쉬고 있다고 많은 팬들은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경기 킥오프 예정 시간인 8시가 되었지만 유벤투스 선수들은 경기장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던 상황에서 호날두를 기다리던 6만 5천 명의 팬들은 비를 맞으며 그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결국 원래 8시에 예정되어 있던 경기는 8시 50분이 되어서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까지 맞아가며 호날두를 기다리던 팬들은 전광판에 호날두가 비칠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며 호날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후반전이 되어도 호날두는 경기에 뛰지 않았고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분, 20분 시간이 지날 때마다 호날두의 팬들은 초조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호날두를 계속 연호했지만 끝내 호날두는 1초도 뛰지 않은 채 경기는 끝이 나게 되었죠. 이렇게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호날두는 별다른 팬들과의 인사도 없이 그냥 라커룸으로 들어가고 말았고 호날두를 보기 위해 비싼 티켓값을 지불한 축구 팬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이 사건으로 많은 호날두의 팬들은 안티로 돌아서고 말았죠.
호날두를 보기 위해 거액의 티켓값을 지불하였지만 결국 본 것이라고는 짜증이 섞인 호날두의 얼굴을 전광판으로만 볼 수 있었으니 말이죠. 이에 화가 난 한국 팬들의 항의가 계속 이어졌고 사리 감독은 국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호날두를 보고 싶으면 자신이 비행기 값을 내주겠다라는 망언을 하게 됩니다. 당시 통역을 맡았던 알베르토가 오해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를 통역하지 않았는데 이탈리아 언론을 통해 이 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내 축구 팬들은 한 번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여기까지 2019년 축구 이슈 탑5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이슈들 외에 여러분들이 충격받으신 이슈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월간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